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숨은 영화 찾기로 만났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이PD고요. 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해요. 저희가 한 2달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길길님 어떻게 얼굴이 안 타서 오셨지? 저 많이 탔다고. 아니에요. 얼굴이 안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타서 안 하얘지셨어요. 아, 진짜? 네. 이제 이렇게 수능하고 살아요. 근데 전혀 탄 것 같이 안 보여요. 아닌데? 아, 그 전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네. 못 빼서 그러니까 거의 피부가 이 색깔이었는데. 눈빛깔. 뭐 이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도 정수리 탄 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정수리가 타요? 빨개졌어요, 정수리가. 색이 생겼어. 세상에. 아, 근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아마 네, 그 떼양볕에서 와. 모자를 괜히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생각에. 그렇구나. 네. 네. 재밌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주제는 일단 사적 제재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너무 요즘 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테이큰부터 비질란테까지 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작품들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 잠깐 질문 있어요. 네. 이 아까 그 테마 제목 자체가 네. 영화 제목은 아닌 거잖아요. 네.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그게 좀 이런 사적 제재 영화들 중에는 처음으로 유명해진 좀 유명세를 탔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이 있어서. 그럼 사적 제재가 네. 어떤 거를 이제 제재하는 사적 건지. 제재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범죄자들이 좀 많죠. 네, 많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점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죄값을 치렀다 하면서 당당하게 또 다니고, 네, 사실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거를 해소시켜주는 영화들이나 컨텐츠들이 좀 요즘 급격하게 많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해소일까요? 아니면은 동기부여일까요? 너도 해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대리만족 정도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좀 조장이 되는 면도 없진 않겠죠. 그쵸. 네, 그런 사적 제재가 좀 조장은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사적 제재들은 엄청 통쾌하잖아요. 네. 통쾌, 상쾌. 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네, 맞아요. 보다 뭐 복수, 뭐 사적으로 이렇게 복수하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다 사적 제재에 해당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배트맨도 사적 제재 히어로죠. 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장면도 많고,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보여지는 거는 또 영웅이 되는 검사랑 이렇게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의 기사, 뭐 흑의 기사 이렇게 포지션이 돼가지고 또 조커가 그 검사를 또 타락시키고, 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하죠. 맞아요. 네. 배트맨이란 영웅이 나온 배경도 뭐 뉴욕이나 이런데 되게 범죄율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상의 도시인 고담시티를 만들어서 또 배트맨을 등장시키기도 했고. 누가 봐도 맨하탄. 딱 보면 맨하탄이 지금은 되게 좋다고 하지. 지금은 굉장히 안전해졌죠. 네. 그 블룸버그라는 시장이 들어오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낙서돼 있는 것도 지우고 뭐 이러면서 많이 안전해졌다고는 하죠. 손을 많이 본 결과구나. 네. 그렇게 좀 전통적인 컨텐츠인데 컨텐츠라고 되나. 그래서 요즘 뭐 영화를 넘어서 넷플릭스에서 또 좀 트렌드가 많이 보이긴 하니까 넷플릭스 작들도 소개를 하자면은 좀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게 더 글로리. 맞다. 아시죠? 그러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법을 통해서 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인가 학폭을 되게 심하게 당하고, 뭐 성폭행까지도 당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좀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수를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 중에서 3위? 네. 지금까지도. 네, 첫 번째가 오징어 게임이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위까지 의문의 1패를 먹은 이. 네, 3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더 글로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주제는 학폭이고요. 네. 조금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런 사적 제재 컨텐츠가 중반부 이후까지도 주인공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확 복수를 하거나. 근데 그 대표적인 영화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네. 아, 무덤 나와서 보셨나요? 신기하다. 네. 그거는 진짜 고통을 엄청 받거든요, 주인공이. 고통을 엄청 받고. 근데 막판에 거의 뭐 심하게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짐을 하는데 더글로리는 좀 달랐어요. 고통을 받는 화가 거의 초반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복수를 하는 복수를 정말 잔인하게 오래 해서 사람들이 또 통쾌함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 과정 길어지면 안 봐요. 고통받는 과정이 결과가 길어지면 빨리 나와야지. 그럼요. 네, 고통받는 과정이 길어지면 이게 사람들도 또 같이 데미지를 받기 스트레스를 때문에 받아요. 네. 정말 요런 막 매우 다양하고 뭐 콘크리트로 부어서 마지막에 최후의 복수를 하기도 하고 전재준이 그렇게 근데 복수했죠. 그게 제가 다 안 봐서 그런데 네. 이게 콘크리트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어디 빠지지 않나요? 콘크리트에 빠진 건 혹시 아니었을까요? 몰라요. 저 몰라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네. 콘크리트 붙는 거가 나오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도형을 통해서 그렇게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건설사 사장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복수를 했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너무 막말을 하는 친구한테는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네, 요건 약간 그 그리스 신화 그런 차용한 그런 걸 좀 차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유명했었던 작품이 살인자 이응 난감 요것도 혹시 보셨나요? 그건 안 봤어요. 보셨네. 네. 그거는 일단 최우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좀 초능력자로 나와요. 그냥 주변에 가기만 해도 누가 악인인 줄을 알아낼 금방 수가 알 수 있어요. 있는. 네. 금방 알아낼 수가 난감하겠네. 있고. 네.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악인들을 죽여요. 그 최우식이. 그냥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악인이었던 거죠. 아, 진짜요? 나중에 밝혀져 보면은 뭐 막 되게 심각한 흉악범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숨기고 법의 처벌을 피해서 숨고 살고 있는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심각한 흉악범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전에 그렇게 악인들을 처단하고 다녔던 송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너무 과격해서 그 전 세대 주인공인데 너무 좀 잔혹하고 과격해서 폐기된 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죄와 벌이란 책을 뭐 빌려줬는데 언제 갖다 주느냐 뭐 이런 사실 뭐 극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냥 누가 죄인인지 아니면 누가 죄인을 벌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계속 딜레마랑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이런 초능력도 어떤 비유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정말 그렇다면 사적 제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폐기된 너무 과격한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결국은 다 살인자가 아니었을까. 네. 뭐 악인을 처단했지만 또 그 또한 또 살인자가 아닌가요. 네, 요런 좀 되게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홍길동이 무언가 사람들한테 부자한테 뺏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지만 그도 도둑이었다.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하고 네. 누가 털려도 되고 누가 털리면 안 되는지
이게 법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법에 대한 법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규칙을 서로 정한 네. 거지 내 감정적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일종의 합의인데 네.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와 이것의 차이점, 그래서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 네. 또 법망을 너무 잘 피해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거는 같고 그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 좀 되게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모범택시라고 해서 어떤 사적인 조직이 있는데 네. 사적인 조직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다니는 거죠. 네, 주인공이 이재훈이 네. 나오고 네, 그 사람이 김도기라는 인물로 역할을 하는데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다녀요, 악인들을. 근데 보면은 좀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웹디스크 회장 사건 혹시 아시나요? 웹디스크에서 음란물 유통을 하고 네. 그런 불법 촬영물들 유통을 하고 근데 사실 좀 전면에서는 보여지는 거는 그런 음란물들을 지워주겠다고 그 전면에 비춰지는 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음란물 유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몰래 다 수집해서. 네, 그리고 돈 받고 지워주고 돈 받고 지워주고 다시 유통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내 갑질 같은 것도 엄청 유명했고 네, 뭐 직원들을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머리로 염색시킨다든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뭐 해서 뭐 그렇게 논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닭을 날려가지고 뭐 화살로 쏴서 맞추는 뭐 그런 뭐 동물학대 같은 것도 뭐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좀 가학적인 그런 회장이 있었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드라마상에서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처단을 하는 그런 모범택시를 그냥 위장업체인데 모범택시 위장업체인데 그 사적 조직이 처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도 뭐 법은 제 기능을 못하죠. 네. 사실 뭐 돈에 편을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콘텐츠들을 좀 쭈루룩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나왔던 게 비질란테라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어느 나라 거죠? 그 우리나라. 제가 드라마를 거의 제목만 본 것 같아요. 제목만 네. 저는. 요것도 사실 그 비질란테라는 단어 뜻이 그냥 자경단이잖아요. 네. 자경단이에요. 네. 그게? 자경단이어가지고 여기 주인공은 경찰인데 경찰이어서 조금 범죄자에 대한 그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체 능력이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경찰이어서 유능한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다 찾아서 그냥 뭐 복면 쓰고 스스로 그냥 처단하는 네. 그런 인물이고요. 뭐 사회적으로 뭐 여기 극 안에서 지지를 하는 팬들도 생기고 또 안티도 생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따라하는 모방범도 생기고 요런 드라마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사적 제재죠. 네, 사적 제재를 그냥 콘텐츠로 웹툰을 만들었고 그걸 다시 드라마로까지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요런 콘텐츠들이 뭐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나왔고 또 나름의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뭐 따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악질 사채업자들만 찾아가서 2명의 복서가 다 때려 그렇구나. 때려 눕히는 이게 약간 대리만족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뭐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던 고리대금업자, 뭐 좀 사회에 뭐 악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두드러 패고 다니는 그런 드라마였고요. 요것도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일단은 부수고 싶구나. 그런 이들을 싹 다 네. 청소하고 싶은. 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불공정을 해결을 못 해준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찰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좀 이런 컨텐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냐라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보면은 뭐 회장님이 횡령하면은 300억 이상부터는 5년형을 못 내리게 돼 있더라고요. 법이. 아, 진짜? 진짜요? 300억 이상부터는 5년형을 못 내린대요. 잠시만 300억 주면 300억 그 횡령을 했으면. 횡령 규모가 300억을 넘으면 5년 이상의 네, 맥스가 5년이요. 맥스가 맥스가 5년. 그거 안 그래요? 되면 그 오히려 뭐 1억 2억 이런 사람들이 더 처벌받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교훈인 거죠. 그 사람 크게 네. 사기 치면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네.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딱 그 판사들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산업 성장에 뭐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회장님이 이렇게 횡령한 거는 좀 봐주는. 네. 그러니까 네. 경제 논리가 먼저 앞서는 네. 이상한 거지.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래소 사기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미국에서는 전액 배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처음에 50년형 구형해서 이렇게 막 전액 배상하겠다 하면서 다 돈 돌려주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25년을 때리더라고요. 네, 좀 규모가 크긴 한데 뭐 몇 조 단위여가지고 크긴 한데 그렇게 됐고요. 네, 이게 한국이랑은 좀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러네요. 네, 형량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형량을 뭐 맥스 5년으로 때리면 그냥 살다 나오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배상보다는 그냥 아, 그치. 배상보다는. 네, 배상 생각을 뭐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사법 구조고요. 네. 아, 그렇지. 50년 때리면은 배상해야지. 네, 50년 때리면 어떻게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맞아.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 교도소 되게 무섭잖아요. 꼭 그럴까요? 좀 되게 뭐 무섭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섭게 나오잖아요. 좀 덩치 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따로 수감할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도 뭔가 공동생활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알 수 없죠. 뭐 영화에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기간 자체가 50년이면 진짜 거의 통으로 인생을 날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네. 경제 논리 이상하게 갖다 네. 쓰는 게 네. 경제 발전이 선이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서양권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쟤네들은 지금 멋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걔네들도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바뀐 거지. 뭐 또 최근 사례는 권도형이라는 그 테라 코인 만들었던 인물이 있거든요. 그 루나 코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잡혀가서 벌금으로만 7조를 와우. 6조 3천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냈어요 그거를? 냈어요. 네. 낼 게 있다는 소리야. 그걸 벌었다는 얘기야. 진짜 놀랐다. 뭐 그냥 그 형사 벌금이지 뭐 민사는 뭐 아직 해결이 안 된 건데 거고. 네. 형사 벌금을 그냥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뭐 집행유예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사적 제재를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십니까? 정말 뭐 제가 당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당했다면. 진짜 분할 것 네, 같아. 정말 분하죠. 근데 연결님 네. 저번 당하신 적 있지 그 않으세요? 미국에 당해가지고 그거는 받았어요. 원금 다 받으셨었는지. 한 70%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먼저 그냥 땡겨받고 30% 포기한 거라 가지고 그냥 채권업체에서 그냥 받은 거라 가지고. 네. 미국에 사기를 당하면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형을 많이 때리고 배상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사기를 당한 적도 많긴 한데 하나도 배상을 못 받았죠. 그게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민사와 형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민사는 개인과 개인이고 네. 형사는 나와 개인과 네.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그런 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이걸 형사로 볼 것이냐 민사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형사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강제로 추징을 할 수 있는데 네.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반환해라 그러면은 민사는 질질 끌면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법 체계가 다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사실 형사에서도 별 이렇게 처벌을 안 받게 되면은 맞아요. 민사 하기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소송 해도 비용 같은 소용없어요. 것도 예. 거의 소용없다고 봐야 되는 비용도 거라서. 또 추가로 이렇게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온팡 다 뒤집어 쓰는. 온팡 다 뒤집어 쓰고 네. 사실 또 사람들이 인식도 좀 피해자 탓을 많이 하는 문화도 있긴 네가 하죠. 왜 그랬니? 너무 욕심이 과했다. 음. 뭐 그런 뭐 문화도 있고 약간 겸사겸사해서 사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처벌을 안 받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사기를 1대1로 개인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네. 국민 전체한테 데미지를 줬으니 네. 너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식으로 접근을 하면 형사가 되는데 네. 왜 안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거의 글쎄요. 모든 법 체계가 미국에서 왔는데 네, 근데 왜 또- 그걸 또 채택을 그냥 안 했을까? 그런 업데이트는 또 안 해주고 그냥 옛날식으로 또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분노가 많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요즘은 또 특히나 그런 밀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폭로가 최근에 많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그런 밀양 사건을 취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이게 정말 사적 제재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좀 낫지 않나요? 일종의 네.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춰져 있던 거, 밝히지 못했던 거를 네. 그런 식으로 알려줌으로써 정상적인 사법 체계에서 네. 벌을 줄 수 있는, 네. 징벌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라서 이건 언론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런데 일단은 그 사법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다 나온 사람들을 다시 처벌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심, 2심, 3심을 가잖아요. 네. 3심까지 다 간 거예요? 그 당시 밀양 사건이요? 네네네. 네. 그게 30까지 간 종료가 거예요? 된 사건이군요. 네, 다 종료가 된 사건. 그러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법 잘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안으로 무죄가 나왔어도 네. B라는 사안으로 다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루게 되면 이건 다시 걸리더라고요. 그게 저도 사실은 뭐 사건 내막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때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냥 몇 천만 원 받고 끝냈다고 합의를 해서 끝냈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엇에 대해서 합의했느냐 갖고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 있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이 어렸을 때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법은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분하기도 하고 맞아요. 유튜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 유튜버들이 이렇게 응징해 주는 게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네, 되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 사실 법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명예훼손 이런 게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특정인에 대한 네네. 그런 뭐 신상 노출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사실 더 뭐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냥 뭐 예,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너무 우리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몇 번 당해보다 보면 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예전에 우영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공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건드려가지고 승소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따지. 다른 방식으로 벌을 줘요. 뭐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갱단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쪽에서 치고 들어갔던 게 뭐냐면 탈세예요.
탈세로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깜빡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제대로 파헤쳐서 뭔가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도 있지만 언론이 또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상황을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뭐 이상한 상황으로 마녀사냥. 그렇죠. 네, 그런 마녀사냥 경우도 쪽으로 있기 가는 때문에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 마녀사냥 하는데 이렇게 휩쓸리고 맞아요.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하는데 좀 같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버리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호사한테 가서도 결국은 본인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예를 들어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 하는 최근에 한 분이 실화 배경의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네.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을 옹호하는 작가가 있었고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실화예요. 완전히 감정을 드라이하게 가져가면서 법리에 맞춰서 가야 저 사람을 벌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화나요. 그런 영화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미량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또 분노를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이런 법이 너무 좀 오래돼서 맞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형량이 안 나오는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불만스러워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법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좀 근본적으로 법이 너무 엉망이라는 게 좀 네. 그거 바뀌려고 기다리면 그쵸. 우리 명을 다합니다. 정말 투자를 할 때는 꼭 미국에 하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는 미국에 하시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아는 변호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얘기를 했었나 방송에서 판사가 좀 나이가 뭐 있으시겠죠? 남자 판사분이 여자가 교통사고 여자니까 더 때려야지 이렇게 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실형을 오래 받은 게 적지 않나 봐요. 그런 경우가. 왜 그래요? 여자가 집에나 있어야지 나와서 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니 이런 식의 접근인 네, 거죠. 나이가 그런 것 많으시다면 같아요. 네, 그런 네. 스타일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판사를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AI 판사 그거 맞아요. 도입될까요? 그거?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AI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 방법이 뭘까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길길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이 돼요. 내가 좀 그래서 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 이런 일을 할 때는 저기 가서 하는 게 맞아. 이런 일을 할 땐 저기 가서 하는 게 맞아. 너무 슬픈 얘기긴 하죠. 피해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근데 참 슬픈데 네. 현실이 또 그러니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큰 일을 할 때는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쪽 관련된 지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래도 피해를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선량한 피해자가 많죠.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왜 밀양 사건이 왜 요즘 다시 이렇게 대두됐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계기가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버들이 네.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하는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한 수익을 위한 목적도 맞아요. 있다는 뭐 얘기를 맞아요. 그런 들었거든요. 목적도 없진 맞아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가해자들이 얼굴 다
이렇게 얼굴 이름 다 노출되고 이렇게 잘리고 이러는 거 보고 되게 통쾌하긴 했거든요. 근데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옛날 사건을 다시 들춰내면서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면이 존재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지만 동시에 예를 들어 정말 정의감에서 시작한 유튜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구별을 해낼 거냐. 맞아요. 그런 기준이 너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법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또 맞아. 법의 변화 속도는 가장 느린 걸로 너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인간이 판단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판사는 신이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삼심제를 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다. 참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적 제재로 유명했던 영화는 테이큰 혹시 아시죠? 네. 테이큰도 이게 저는 뭐 아버지가 아직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라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딸을 납치해서 뭐 되게 좀 영화 상에서도 네 너무 좀 무서운 집단이에요. 무서운 조직이에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수를 사적 제재를 하는 건 진짜 좀 통쾌한 일이고 네. 뭐 진짜 죽어마땅한 사람들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적 제재 영화였고 그리고 모범 시민도 마찬가지지 않았나요? 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라미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닌가? 아 미국 영화인가 제라드 버틀러가 나왔던 모범 시민인데요. 요것도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피의자를 엄청 가볍게 처벌한다거나 풀어줬다거나 이런 사례인가 봐요. 그래서 존 윅도 네. 아, 존 윅은 강아지에 대한 목소리를 맞네요. 존 윅도 그러네요. 모범 시민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가족이 살해당해서 그냥 판사까지 다 살해를 하거든요. 네. 화난 아버지가.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또 그 가해자한테만 사적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법 집행자들한테까지도 사적 제재를 했네요. 화가 난 거지. 네. 감독이. 네. 정말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또 좀 이런 사적 제재 콘텐츠가 뭐 더 이상 안 나오려면 법이 이렇게 사람들 참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면모가 점점 생겨야 될 텐데 좀 그런 건 아직 요한한 것 같네요.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할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저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뭐 사실 큰 돈을 투자하는데 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하면 신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또 아닐지. 맞아. 네, 너무 이렇게 속 시원한 처벌을 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범죄자 금융 사기범들이 배상을 다 해주려고 하고 네, 형량을 어떻게든 깎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정의에 더 가깝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미국 잘 따라하는데 왜 그거는 또 한국식으로 다 할까? 네. 그걸 고수할까? 참.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주식 부자였던 사람, 청담동 주식 부자였던 사람이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부모를 살해했잖아요. 그 사례도 있네요. 그거 되게 경악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가, 그러니까 아무리 가해자여도 부모가 그렇게 대신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통쾌하다고 또 말하기도 좀 뭐하고 참 애매하긴 해. 네,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가해자 장본인은 되게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다시 사기쳤어요. 또요? 진짜 못 고친다.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됐는데도요? 네, 다시 그 코인으로 사기쳐서 들어갔어요. 병이다. 스아님은
부모님에 대한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뭐 그렇게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크고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자들도 많고 했으면은 뭐 50년형 뭐 60년형 이렇게 때려서 어떻게든 배상해내고 이렇게 뭐 형량을 줄여서 뭐 10년, 20년 이렇게라도 살았으면은 좀 그렇게 피해자들이 울분에 차진 않았을 텐데 근데 뭐 전혀 해소가 안 됐던 거죠. 한 몇 년 안 살다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나 분했으면 부모를 이렇게 찾아가서 죽일까요? 만약에 그 가해자 장본인의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거의 뭐 극단까지 간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거운 주제. 네, 많이 그러네요. 무거운 주제. 네. 많이 무겁네요. 이게. 네. 근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뭐 법이 좀 빠르게 이렇게 제 역할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 바람이고. 네, 이민이 빠를까? 어디 가도 똑같다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다른 수요는, 무언가. 네, 수요는 다 맞아요. 있으니까 네. 너무 또 거기도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네, 이런 주제로 영화들을 가져와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주제.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